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우진입니다. 오늘 도내 초중고교가 3년 만에 노마스크 새학기를 시작했습니다. 마스크 자율화에 대한 기대와 우려가 엇갈리는 한편 새학년이 시작될 때마다 아이들이 학교에서 잘 지낼 수 있을지 부모님들의 걱정이 큰데요. 실제로 새학기는 학교 폭력이 가장 많이 발생하는 시기라고 합니다. 최근 정순신 변호사가 국가수사본부장에 임명됐다가 아들의 과거 학교 폭력이 드러나면서 하루 만에 사퇴를 하기도 했죠. 학교 폭력, 피해 학생에게는 평생 씻을 수 없는 트라우마인 만큼 새학기 학생들이 건강하게 지낼 수 있도록 학교가 되도록 교육 관계자들의 각별한 관심과 소통이 필요해 보입니다. 강원도의 오늘과 소통하는 시사 큐레이터 생방송 더 인사이드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하루를 뜨겁게 달군 사건, 사고부터 놓치지 말아야 할 주요 뉴스를 한눈에 정리해드리는 오늘의 뉴스캐스터 김수민입니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체포동의안 표결 이후 민주당의 내홍 더욱 격화되는 양상입니다. 지난달 27일 이재명 대표 체포동의안 표결 결과 예상보다 많은 이탈표가 나온 데다가 추가 구속영장 청구의 가능성이 관측되고 있는데요. 이에 당내 일각에서는 이 대표의 사퇴와 분당 가능성까지 거론되고 있습니다. 급기야 일부 강성 지지자들이 무더기 이탈표를 색출하겠다며 비명계 의원들의 이름과 지역구가 적힌 명부를 공유해 갈등의 골은 더욱더 깊어지고 있는데요. 도내 성기훈 의원도 해당 명부에 올라 관심이 모아진 가운데 그간 드러낸 입장을 비춰봤을 때 부결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한편 이재명 대표는 내일 대통령 선거 과정에서 허위 발언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첫 공판에 출석할 예정입니다. 장애 학생을 위한 교육시설 강원특수교육원 유치전이 과열 양상을 보인 끝에 춘천에 본원을 두고 원주, 강릉에 각각 분원을 건립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도민들의 접근성과 유치 경쟁이 치열했던 지역 간의 형평성을 고려해 내린 결정인데요. 도교육청은 지역별로 200억 원씩 예산을 투입해 춘천은 미래교육, 원주는 직업교육, 강릉은 여가활동을 중심으로 프로그램을 운영해 나갈 계획입니다. 하지만 분원이 들어서는 원주와 강릉 지역의 반발은 풀어야 할 과제로 남아있는데요. 특히 특수교육 대상 학생이 가장 많은 원주시는 교통 인프라가 잘 발달돼 있음에도 외면당했다며 접근성을 최우선으로 하겠다는 당초 설립 취지와 맞지 않은 분산 설립을 비판했습니다. 강원도는 내년부터 공사에 들어가 2026년 완공한다는 계획이지만 본원을 뺏긴 지역의 후폭풍은 계속될 전망입니다. 지난해 12월 강릉에서 일어난 급발진 의심 사고로 아들을 잃은 아버지가 올린 국회 국민동의 청원에 국민 5만 명이 응답하면서 관련 청원이 국회 소관위원회에 회부, 법 개정 논의가 이뤄지게 됐습니다. 이모 씨가 국민동의 청원에 급발진 의심 사고 발생 시 결함 원인 입증 책임 전환 청원에 올린 지 6일 만인데요. 법 개정 논의의 핵심은 제조물 결함 입증의 주체 변경으로 급발진 의심 사고 발생 시 차량에 결함이 있음을 비전문가인 개인이 아닌 제조사가 입증하도록 촉구하고 있습니다. 현재 이모 씨는 지난 1월 제조사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했으며 국회에서 제조물 책임법이 개정될 때까지 계속해서 힘을 모아달라고 호소했습니다. 지금까지 오늘의 뉴스캐스터 김수민이었습니다. 네, 땡기는 화제를 주민으로 쭉 땡겨보는 주민사이드 시간입니다. 강원도와 춘천시가 태권도 종주도시로 도약을 새롭게 시작했습니다. 얼마 전에 2023 강원 춘천 세계 태권도 문화축제 성공 개최를 위해서 조직위원회를 출범을 했습니다. 오늘 주민사이드에서는 강원 춘천 세계 태권도 문화축제 이상민 조직위원장 모시고 자세히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위원장님? 네, 반갑습니다. 이상민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조직위원회 출범한 지 벌써 한 20여일 정도 지났고요. 네. 굉장히 바쁜 일정 소화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 네. 강원 춘천이 세계 태권도 문화축제를 개최하게 된 배경,
그리고 축제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주실까요? 네, 강원특별자치도가 이제 올해 그 원년의 해로서 그 독립기념의 해입니다. 그래서 그 기념과 또 세계 태권도 연맹의 본부 유치가 올해 이제 또 그 준비가 돼 있고요. 예. 그리고 또 세계 태권도 연맹이 창립 50주년입니다. 그래서 강원 춘천 세계 태권도 문화 축제를 이제 기획을 하게 된 것이고, 또 본 축제가 이 세계 태권도에서는 그 세 종목을 이렇게 세 가지를 한꺼번에 한 장소에 이렇게 줬던 적이 유일무이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그 선물을 저희는 춘천으로서는 굉장히 큰 선물을 받은 것이고, 그래서 뭐 간단하게 말씀드리자면 제1회 그 세계 태권도 옥타곤 게임 다이아몬드라는 대회가 요번에 이제 열리고요. 예. 그리고 또 제4회인데 이거는 그 세계 태권도 비치 선수권 대회, 그리고 제1회 세계 태권도 시범 경연 대회가 동시에 같은 시기에 8월 18일부터 일주일 동안 예. 의암호와 송암 스포츠타운에서 그 물에서 또 예. 수상의 그 특수 무대를 야외 특설 경기장을 설치를 해서 예. 그 이 대회를 유치를 하고 이제 문화축제 행사로서 예. 이 회원국이 전 세계적으로 212개국인데 네. 약 한 60여 개국 이상 그리고 또 15,000명에서 2만 명 이상의 예. 지금 그 선수와 임원 또 관람객들이 방문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조직위원회에서는 주로 이제 어떤 일을 담당하게 되시고 조직 구성이랄까요? 그리고 또 역할에 대해서도 조금 설명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네, 우선 그 조직위 구성은 저희들이 그 정계, 또 학계, 또 체육계, 언론계, 그래서 이 다재다능한 또 그 방면으로 그 능력 있는 분들을 저희들이 조직위원회로 그 섭외를 했습니다. 그래서 예. 이분들과 해야 될 역할이 굉장히 많은데 이게 또 이 세계 대회를 한꺼번에 세 가지를 치러야 되다 보니까 예. 전문 인력들이 굉장히 많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약 한 300명에서 400명의 전문 인력이 필요한 만큼 또 춘천시와 강원도의 또 협조가 굉장히 필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조직위원회에서 또 이 글로벌 홍보 마케팅 세계대회다 보니까 또 시간도 굉장히 지금 짧습니다. 그래서 예. 준비 기간이 짧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서 그 홍보 마케팅을 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할 거고요. 예. 그리고 또 이게 또 여름에 이제 개최되는 거다 보니까 안전이라든가 또 위생에 철저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조직위원회에서 해야 될 역할들은 굉장히 많이 있다고 봅니다. 예. 태권도 하면은 뭐 1대1 겨루기라든가 네네. 품새 정도 저는 생각을 했었는데 아까 예. 옥타곤부터 시작해서 8월 18일부터 다양한 경기들이 이제 대회가 펼쳐지는 것 같고 이것들이 여러 대회들이 세계 최초로 함께 치르게 된 점도 상당히 좀 주목할 만한 부분인 것 같아요. 위원장님 어떻게 보고 계세요? 그러니까 이게 아마 세계적 패러다임의 변화인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들이 그 태권도 그러면은 1대1 겨루기만 봐왔었었는데 이런 퍼포먼스 또 보여지는 것들에 대해서 그래서 이거 간단하게 좀 설명을 드리자 그러면 예. 첫째 이 그 제4회 세계 태권도 비치 선수권 대회는 G2 대회로서 예. 그 랭킹 점수가 20점이 이제 그 부여되는 대회입니다. 그래서 1회, 2회는 그리스에서 개최가 됐었고 3회는 이집트에서 개최가 됐었습니다. 예. 그런데 코로나 때문에 열질 못하다가 이번에 세계 대회 1회 대회를 춘천에서 두 가지를 하면서 이 비치 대회까지 춘천에 이제 같이 하게 된 것이고 이 비치 선수권은 이 상의를 탈의하고 그 본인들의 어떠한 그 자유로운 품새와 겨루기를 통해 갖고 또 격파까지 들어가는 굉장히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그 관심들을 많이 가져갈 수 있는 종목이고 예. 그리고 이제 그 세계 1회 또 세계 태권도 시범 경연 대회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뭐냐면 얼마 전에 아마 아메리칸 갓 탤런트 요즘 젊은 친구들은 유튜브 유명하죠. 통해서 많이 봤는데 거기서 골든 부저를 이제 그 받으면서 굉장히 해외에서 그 인기를 굉장히 많이 끌게 됐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각 그 대학부터 실업팀부터 해서 시범단이 다 있습니다. 그래서 전 세계의 시범단들이 모여서 대회를 한번 치러보자 그래서 세계 1회 세계 태권도 시범 경연 대회가 열리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도 관심들이 굉장히 많이 있고 해외에서 많은 팀들이 참가를 할 것 같습니다. 예. 대륙별로도 그렇고 그리고 이제 그 세 번째는 저희들이 하는 것이 옥타곤 세계 옥타곤 다이아몬드 게임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기존의 태권도들이 이제 링 밖으로 이렇게 나가고 하다 보니까 재미가 없다 뭐 이런 네. 게 있었었는데 이거는 5인조 단체전입니다. 그래서 5명이서 이제 겨루기를 반토탄치를 하면서 네. 팔각 링 안에서 그 밖으로 나갈 수가 없고 디디고 찰 수도 있고 네. 그래서 굉장히 박진감 있는 그 대회가 펼쳐질 것이고 뭐 쉽게 얘기하자면 뭐 철권이라든가 이게 오락 프로그램에서 보는 그렇죠. 그런 것들이 직접적으로 보여줄 수가 있는데 1회 대회임에도 불구하고 그 세계 태권도 연맹에서는 랭킹 포인트 40점을 부여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랭킹 포인트의 중요성은 이제 그 올림픽에 나가기 위해서는 포인트를 따야 되다 보니까 전 세계적으로 굉장히 지금 그 선수들이 관심을 네. 많이 갖고 있습니다. 굉장히 흥행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네. 경연대회 같은 경우에 저도 벌써 흥미가 가는데 네네. 표 구하기 힘들 것 같습니다. 저 같은 경우 좀 서두를 생각이고 일반 스포츠 대회하고는 다르게 세계 태권도 문화 축제란 말이죠. 네네. 이게 문화 축제이기 때문에 지향점도 좀 다를 것 같고 특별하게 문화가 들어간 이유가 존재할 것 같은데요. 어떤가요? 이게 뭐 시대의 변화입니다. 그래서 네. 아까도 잠깐 뭐 말씀드렸지만 지금 비보이가 요번에 올림픽 종목에 들어갔습니다. 예.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솔직히 비보이가 어떻게 올림픽에 들어가나 했었는데 결국엔 뭐냐면 MZ 세대라든가 이렇게 젊은 세대들이 같이 이런 퍼포먼스를 통해 갖고 즐길 수 있고 문화가 돼야지만 이제 앞으로 스포츠들도 살아남을 수 있다. 그러다 예. 보니까 태권도도 그냥 1대1 겨루기를 계속 하는 거에서 이제 벗어나서 좀 더 발전적으로 해서 세계 지금 조금 전에 얘기했던 그런 대회들을 유치를 하는데 이게 세 가지를 한꺼번에 했었을 때 이제 시너지 효과를 아마 그 여러 분석들을 많이 할 겁니다. 그래서 네. 전 세계 태권도인들이 이렇게 관심을 갖는 것이 이게 세계 대회를 한번 이렇게 세 가지를 같이 동시에 하면서 어떠한 같이 어울릴 수 있는 그래서 문화와 또 축제와 또 먹거리와 볼거리들이 같이 제공이 되는 최초의 시도되는 거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굉장히 관심을 갖고 이것이 이제는 문화와 그 축제로서 네. 또 승화가 돼야 되지 않냐 그런 쪽에서 좀 관심을 많이 갖고 있는 거죠. 태권도 하면 이제 강원도 춘천이 떠오를 만큼 네. 굉장히 좀 각인시키는 역할이 많이 중요해 보이고 그런 역할들이 기대되는 상황인데 MZ세대 말씀해 주셨습니다만은 볼거리가 굉장히 풍부해요. 경연대회 비롯해서 대회도 있고 여러 가지 행사들이 같이 문화축제로 일어나다 보니까 좋은데 일반인들이 같이 즐길 수 있는 프로그램이 준비가 돼 있을 것 같거든요. 어떤 게 있을까요? 일단은 저희들이 개막식 때 네. 그 전 세계인들이 같이 어울릴 수 있고 대한민국에서 아까 송암 스포츠 타운에서 이제 예. 벌어질 것 같은데 기네스북 도전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어떤 건가요? 예. 전 세계 태권도인들과 또 일반 인들 다 같이 참여를 해서 예. 뭐 프랑스면 같은 시간대 동시 어떤 영상을 통해 갖고 우리가 뭐 태극 일장이면 태극 일장 뭐 이렇게 해서 한 품새를 갖고서는 전 세계에서 온오프라인으로 전부 다 이렇게 참여를 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그래서 거기 이제 기네스북 도전을 예. 지금 준비를 하고 있고 예. 근데 이거는 태권도만이 가질 수 있는 그렇죠. 어떤 그거 같습니다. 왜냐하면 전 세계적인 어떤 태권도 인프라가 굉장히 지금 212개국의 다양하게 사범님들이 나가 있기 때문에 지금부터 이제 준비를 하고 있고요. 예. 그리고 또 태권도 산업 교육 박람회가 있는데 이것도 지금 저희가 춘천 대회 할 때 유치를 지금 하려고 지금 노력을 하고 있고 어느 정도 성사 단계 왔습니다. 그래서 예. 그런 어떤 그 교육 프로그램 또 박람회를 통해서 그다음에 이 국제 컨퍼런스라든가 또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또 서브 게임들을 준비를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볼거리들이 굉장히 많은 풍부한 퍼포먼스 대회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박람회도 있고 기네스북도 있고 아까 태극 일장 말씀하셨는데 네네. 저도 태극 일장은 기억이 나거든요. 아래 맞고 지르기인데 한번 참여를 좀 해봐야 되겠다는 생각도 좀 좀. 공인 사단인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예. 아무튼 뭐 저도 한번 이건 참여해봐도 재밌을 것 같네요. 네네. 아까 의암호 등 주변 경관 활용해서 비치 태권도 대회 열린다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번 축제로 인해서 지역 홍보 효과는 이건 뭐 당연한 거고 지역 경기 활성화까지 이제 어느 정도 도움이 많이 될 것 같거든요. 위원장님께서는 기대 효과 어느 정도까지 예상을 하고 계세요? 저희가 지금 처음으로 이렇게 좀 시도를 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세계대회, 비치 대회가 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비치 대회뿐만이 아니라 시범단 경연대회도 세계대회를 하는데 저희들의 의암호에다 저희들이 갖고 있는 게 춘천이 갖고 있는 게 의암호가 있지 않습니까? 예. 근데 바람만 맞지 활용을 못했었는데 그 물 위에다가 특설 링을 만들려고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비치 대회를
거기에서 뭐 시범도 보이고 격파도 하면서 또 뭐 물에 뛰어드는 퍼포먼스까지도 지금 뭐 얘기들이 되고 있고 예. 그래서 그런 그 대회들을 통해 갖고 시도해보지 않았던 그래서 전 세계인들이 모두 같이 관심을 갖고 또 유로 TV 쪽에서도 스포츠 쪽에서도 지금 관심을 갖고 있거든요. 그렇게 하다 보면 아까 그 박람회까지 얘기했지만 박람회까지 한다 그러면 한 3만 명 이상도 그 방문이 지금 예측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대회들을 했었을 때 문화축제라는 건 뭐냐면 문화축제를 통해서 이 사람들이 모여서 먹고 즐기고 보고 그런 것들로 인해서 지역 경제 활성화에 한 400억 이상의 경제 효과를 지금 생각을 하고 있는데 예. 그런 것들이 저희들이 이런 문화축제를 하는 이유는 가장 큰 거는 어떻게 지역 경제 활성화의 가장 큰 이유라고 보여집니다. 그렇군요. 이번 축제 추진하고 더불어서 세계 태권도 연맹 본부 유치에도 뛰어들었습니다. 네. 올 연말까지는 뭐 결과가 나온다고 하는데 춘천시가 처음으로 유치 의향서를 일단 제출했고 김포하고 경기도 김포하고 서울시도 이제 뒤이어서 유치 의사를 밝힌 걸로 알고 있는데 춘천에서 유치하는 데는 어떤 당위성, 기대효과 이건 어떻게 보고 계신지요? 저희가 이거를 굉장히 극비리 추진을 했었습니다. 네. 본부 유치가 본부 이전에 대한 얘기들을 작년에 벌써 6월, 7월에 알아서 네. 도와 또 춘천시와 그 도지사 또 시장을 만나서 이 강원도 춘천에 이 본부를 유치를 하자 그래서 그래도 이게 본부 유치를 사전에 언론을 통해서 이렇게 얘기를 못 드렸던 이유가 이게 또 저희들이 그거를 갖고 하겠다고 했을 때는 또 타 시도에서 또 뛰어들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죠. 예. 그 부분에 그 보완을 유지를 하면서 저희들이 그 WT 세계 연맹도 3회 이상 방문을 했었고 또 사무총장을 또 방문을 해서 저희들이 유치 타진도 했었고 그래서 12월 1일 날 춘천에서 그 춘천시에서 유치양서를 가장 먼저 제출을 했고요. 예. 그리고 또 고성대회 때 그 조정원 총재를 또 미팅을 했었습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때 이제 좀 얘기가 나오다가 김포시가 이제 12월 말에 유치양서를 냈고 그 후에 1월 달에 들어서 이제 서울시하고 인천 송도도 유치 의향이 타진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예. 2월 10일 날 마감이 됐습니다. 유치양서. 그래서 그 마감이 돼서 지금은 춘천시와 김포에 지금 그 싸움이 됐는데 예. 저희들은 자신하는 거는 뭐냐면 일단 세계대회 세 가지를 저희들이 그 세계연맹을 통해서 2월 1일 태국 총회에서 세 가지 대회 승인을 받았고 저희들이 8월 18일부터 이루어지는 이 행사를 예. 잘 치러내면 네. 분명히 플러스 알파는 또 저희들이 분명히 먼저 가져간다. 그리고 춘천시가 보면 항상 어떤 유치전 뛰어들 때 보면 막차를 탔었거든요. 예. 그래서 실패를 많이 봤었고 저희들은 이걸 제일 먼저 그래도 시작을 했다는 것 예. 그리고 세계 대회를 한다는 것. 네. 그 부분이 저희들이 가장 큰 강점이라고 보여집니다. 자, 분위기를 좀 바꿔볼게요. OX 편말을 앞에 하나 놔뒀는데 OX 퀴즈를 통해서 위원장님의 생각과 바람을 알아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부연 설명은 이후에 듣고요. 질의응답이 다 이루어진 이후에 부연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스피드 퀴즈이기 때문에 빠르게 가겠습니다. 준비되셨습니까? 예, 요거를 예, 그걸 앞으로 카메라를 향해 들어주시면 네. 되겠습니다. 스피드 OX 퀴즈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태권도 종주도시로서의 도약, 기필코 해내겠다. 5를 들어주셨고요. 기필코 해내겠습니다. 네. 세계 태권도 연맹 본부 유치 성공 가능성 사실 반반이다. 그 이상으로 봅니다. 그럼 아니라는 말씀이시고요. 네, 아닙니다. X를 X를 들어야 들어주셨고요. 되겠네요. 이번 축제로 지역 경기 활성화 코로나 이전으로 돌릴 수 있다. 네, 저는 충분히 맞다고 가능하다고 봅니다. 네, 말씀하셨고요. 세계 태권도 문화 축제 홍보를 위한 비장의 무기가 있다. 네, 비장의 있다고 문을 말씀해 갖고 주셨고요. 있습니다. 예. 선수단 임원 포함 국내외 관광객 3만 명 이상 올 것이다. 이 부분은 한 2만 5천에서 3만까지 저는 가능하다고 봅니다. 요거는 뭐 네. 그러면은 일단은 5로 들어주시는 게 맞을 네네. 것 같습니다. 맥시멈이 맞기 때문에 예. 지역 경기 활성화에 대해서 코로나 이전으로 돌릴 수 있다는 말씀을 하셨고 비장의 무기는 뭔지 짤막하게 정리해 주실 수 있을까요? 좀 짧게 정리해 네,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한 거는 저희들의 해외 홍보, 세계대회다 보니까 예. 홍보가 굉장히 중요한데 저희들은 2월 1일 날 태국에서 저희가 세계대회가 결정 났을 때 예. 사전에 벌써 준비를 다 했었습니다. 예. 그래서 포스터 제작부터 해서 2월 1일 총회에서 결정 나는 순간 해외에 포스터를 그리고 화상 채팅을 통해서 지금 전 세계 사범들하고 지금 화상 통화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번에 요르단에서 국제대회가 열렸는데 거기에 그 사범으로 그러니까 심판으로 참가하시는 조직위원 분이 계셔갖고 예. 포스터들을 다 들고 나가셨어요. 그래서 예. 전 세계적인 태권도 네트워크를 최대한 활용을 해서
아마 그래서 내일부터 펼쳐지는 US 오픈 대회에도 네. 미국에서 열리는 거기에도 저희 포스터가 지금 나가 있습니다. 예. 영화 대사 중에 그게 생각나네요. 그 송강호 씨의 영화였는데 네. 비밀 작전에서 유치에 성공하고 홍보 수단까지 다 있으신 거 보니까 조직위원장님은 다 계획이 있으셨구나. 네, 라는 정말 생각이, 계획이 다 있었습니다. 저 생각이 드는군요. 마지막 질문인데요. 강원 춘천 세계 태권도 문화축제 개최까지 이제 한 5개월 정도 남았거든요. 네네. 위원장 비롯해서 조직위원회 시계는 아주 빠르게 흘러갈 것 같습니다. 끝으로 성공 개최를 위한 앞으로의 계획과 바람을 정리 말씀으로 듣겠습니다. 네, 이 대회 성공을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것은 강원 도민들과 춘천 시민들의 그 관심과 협조입니다. 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끌어내기 위해서 최선을 다할 거고, 그래서 이 붐업 사업이 굉장히 시간이 짧기 때문에 붐업을 해야 되는 것 중에 한 가지 말씀드리자면 굉장히 어렵게 성사가 됐는데 요번 그 3월 19일 날 4시입니다. 오후 예. 4시에 백령 아트홀에서 예. 가장 섭외하려고 노력을 했었던 세계 태권도 연맹 시범단, 네. 여기가 아까 얘기했던 아메리카 갓탤런트에서 골든부저 받았던 팀입니다. 예. 해외 공연이 계속 잡혀 있는데 요번에 저희가 섭외에 성공을 했습니다. 그래서 19일 날 춘천 시민들 강원 도민이라면 누구나 무료로 관람할 수 있도록 지금 강원도와 춘천시와 이 조직위에서 준비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그렇군요. 그런 홍보나 이런 거에 있어갖고 많은 시민들과 도민들의 협조를 부탁드리고 저희 조직위원회에서도 최선을 다해서 성공적인 대회 유치, 그다음 본부 유치를 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예. 3월 19일 날도 아주 열기가 뜨거울 것 같고 올해 8월입니다. 강원도 춘천에서 여름을 아주 뜨겁게 달궈줄 것 같은데 세계 태권도 문화축제 벌써부터 기대가 많이 되는군요. 강원 도민으로서 축제 성공 개최를 기대하고 또 함께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2023 강원 춘천 세계 태권도 문화축제 이상민 조직위원장과 얘기 나눠봤습니다. 위원장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내년이면 65세 이상 고령 인구 1,000만 명 시대. 문제는 노인 인구가 증가하면서 고령의 운전자가 내는 교통사고도 부쩍 많아졌는데요. 최근 경찰청이 내후년부터 고령 운전자의 운전 능력에 따라 조건부로 면허를 주는 조건부 운전면허제를 도입하기로 하면서 어떻게 달라질지 이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고령 운전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요즘 고령 운전자 사고를 TV에서 많이 봤는데 좀 위험한 것 같습니다. 사고 같은 것도 요즘 많이 나는 편이고 일정 나이가 되면 아무래도 면허를 좀 반납하시는 게 낫지 않나. 자기가 운전하겠다고 해서 문제 안 일어나면 큰 사고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운전하는 것은 필요한 손과 발이기 때문에 법으로 제재해서는 안 될 것 같고 제도적인 차원에서 좀 그 고령이신 분들을 좀 케어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안이 좀 많이 있었으면 좋겠고 고령 운전자에 대한 시민들의 반응도 천차만별. 어르신들의 운전을 반대하는 사람들이 있는 반면에 고령 운전자들의 이동권을 존중해줘야 한다는 의견도 있는데요. 혹시 운전하신 지는 얼마나 되셨어요? 40-50년 돼 가겠네. 반납하실 생각은 아예 없으세요? 아직 없지. 또 가끔 급할 때 내가 할 수 있으니까 그래도 반납해야 된다면 의향은 있는데 조금 그래 서운해. 예전이랑 뭐 다른 거는 못 느끼셨어요? 운전하시면서? 다른 건 전혀 못 느꼈어요. 85세까지 운전할 수 있어요. 나이가 먹어서 그런지 나도 모르게 이게 판단력이 늘어져 가지고 1년에 한 번 정도는 그 과속 딱지가 날라오고 그럽니다. 도로교통공단의 운전 정밀 적성 결과에 따르면 고령자일수록 속도를 더 늦게 예측하고 돌발 상황에 대한 반응 시간이 늦어 대처 능력이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고령 운전자는 금년 1월 기준으로 해서 강원도가 65세 이상 운전면허 보유자는 16만 5천여 명으로 전체 면허 보유자의 약 16.3%를 차지하고 있는데 최근 3년 동안 평균 9.8%씩 매년 증가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강원도 고령 운전자가 야기한 교통사고는 1,355건입니다. 이 중 사망자는 47명으로 전체 사망사고의 약 40%에 해당되고 해를 거듭할수록 고령자 사망사고가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현재 정부에서는 사고 예방을 위해 고령 운전자의 면허 자진 반납 제도를 시행하고 있는데요. 지자체 면허증을 반납할 경우 10만 원에서 20만 원 상당의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습니다. 지난 금요일 날 나이도 이제 70이 넘었는데 76세인데
운전도 자신이 없고 교차할 때라든지 이럴 때 나는 똑바로 하고 있는데 상대 쪽에서 나한테 오는 느낌이 들고 불안했어요. 저녁에 어두우니까 잘 안 보여가지고 까딱하면 나는 차 바뀌더라고. 그래서 천천히 갔는데 안 되겠다 운전. 자신의 판단하에 쉽게 운전면허를 반납하는 고령 운전자들도 있지만 평생 운전을 하다 나이가 들었다는 이유만으로 운전대를 놓기 아쉽다는 분들도 있었습니다. 아직하고는 뭐 반납할 생각 그런 거 없어. 나이만 많다고 해서 무조건 그게 아니거든. 나이만 해도 잘하는 사람 잘하는데 젊은 사람은 안 그러나? 사람 차이지. 본인이 판단하에 내가 이제 운전을 안 되겠다는 그 판단이 들어서면 반납을 해야 되는 거예요. 무조건 75세 이상은 면허증을 반납하라. 그 일괄적으로는 안 된다는 얘기지. 10만 원 정도의 인센티브를 한 번 받고 자가용의 편리함을 내려놓기엔 시간적, 경제적 손실이 크기에 반납률은 매년 2% 정도에 불과한데요. 동 사무실 가니까 10만 원 상품권 주대. 그거라도 주니 감사했죠. 그 뭐 상품권 줘봐야 그거 뭐 다 소비성이지 뭐 나한테 도움되는 건 별로 없다고 뭐. 면허를 반납한 고령 운전자의 이동권 보장도 시급한데요. 교통 소외 지역의 경우 대안 마련이 필요합니다. 그간 고령 운전자는 운전면허 갱신 때마다 의무적으로 다양한 검사 등의 교통안전 교육을 이수해야 했는데요. 일각에서 검사의 실효성을 지적하는 목소리가 나오자 경찰청은 내후년부터 조건부 운전면허제를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조건부 운전면허란 신체, 인지 능력이 저하된 고령 운전자의 운전 능력과 개인별 특성을 고려해서 일정 시간 또는 구간 등에 대해서만 조건부로 운전을 허용하는 제도입니다. 첨단 기술을 활용해서 운전자의 운전 능력을 세밀하게 평가하여 면허에 조건을 부과하는 조건부 운전면허 제도를 도입하기 위해 연구 중입니다. 부득이 운전을 하시게 될 경우 단거리만 운전을 하시고 운전 전에는 충분한 휴식을 취하시어 졸음운전을 피하시고 제한속도 준수 등 교통법규를 지키는 안전운전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고령화 시대 고령 운전자 사고를 감소시키기 위해선 정부의 노력뿐만 아니라 사회 구성원 모두 안전을 위한 배려와 노력이 중요한데요. 고령 운전과 관련된 대책을 강화하되 고령자의 이동권을 보장해 줄 수 있는 세심한 정책 마련이 필요해 보입니다. 네, 강원FC가 이번 주 일요일입니다. 춘천 송암 스포츠타운에서 울산과 맞대결을 펼칩니다. 최용수 감독은 이번 시즌에는 콕 집어서 타도 울산, 이걸 목표로 밝혔는데요. 과연 강원FC가 올 시즌 첫 승을 올릴 수 있을지 도민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응원 부탁드리겠습니다. 3월 2일 목요일 생방송 더 인사이드, 저희가 준비한 소식 여기까지입니다. 편안한 저녁 보내십시오. 고맙습니다.